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거래소 대 해외 거래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 현물 거래, 선물 거래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현물과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현물 거래를 먼저 보면 거래소에서 실제 코인을 즉시 매수 혹은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억 원이고 내가 거래소에 1억 원을 입금한 뒤 비트코인 1개를 매수하면 내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 1개가 보유되게 됩니다. 특징으로는 현물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코인이 상승할 때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격이 하락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고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물 거래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을 거래할 시에는 코인 자체의 변동성 위험이 존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인 선물 거래를 보면 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계약을 사고 파는 파생 상품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현물을 보유하지 않고 미래 시점에 오를지 하락할지를 예측해서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 방향 포지션을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물을 보유하지 않고 계약으로 거래를 하기에 레버리지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심하게는 내가 보유한 금액의 100배 이상을 제공하는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만약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매수한 표지선에서 1%만 올라도 100%의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만 내려가도 100%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청산이라 해서 내가 가진 보유금이 전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의 특징으로는 레버리지 거래를 사용해 소액으로도 큰 금액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예측이 실패하면 원금이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현물과 다르게 양방향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물에 비해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차이 정리와 한 줄 요약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한국과 해외 거래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두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는 선물 거래의 가능 여부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생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코인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죠. 또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해외 거래소에서 고레버리지 거래 후 전재산을 잃는 피해 사례가 한국에서 다수 발생해서 금융당국에서 투기적으로 성격이 너무 강하고 개인 피해 위험이 큰 선물 레버리지 거래 한국에서는 하지마 하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 모두 현물 거래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반대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죠. 그렇기에 선물 거래를 보통 다 지원하지만 국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기 앞서 사전에 내가 이용하려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바로 현물 코인의 상장 개수와 상장 시기의 차이점인데요. 국내 거래소에 비해 해외 거래소가 규모도 훨씬 크고 규제도 없는 편이어서 상장된 코인 개수가 많게는 5-5배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상장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한국 거래소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한참 전에 상장되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을 뒤늦게 상장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게 선물 거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새롭게 상장된 코인을 빠르게 선점하려는 국내 이용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거래 기능에서 마지막 차이점을 보시면 원화 거래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할 때는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거래소에서는 원화 이용이 불가능해서 USDT나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 이용자분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테더를 구매하고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여 거래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성과 편의성 차이가 있는데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정리해드리자면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원하면 국내 거래소, 다양한 상품과 공격적 투자를 원하면 해외 거래소.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높은 수익과 전액 손실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춰 선택하면 되지만 코인 투자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상황에 맞게 두 거래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겠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